진도 좀 나갈게요. 자, 진도는 유형자산입니다. 어디 있냐면 유형자산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120페이지예요. 자, 120페이지. 자, 컴퓨터 일단 켜주시고. 자, 보시죠. 자, 여기 유형자산은 이론하고 실기 다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특히 우리가 그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동네가 여기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실기로 진짜 많이 내요. 이론도 많이 내지만, 그죠? 그거 잡아주시고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은 일단 핵심이 사용목적이에요. 사용목적. 사용목적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얘와 비교하실 게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투자 목적의 토지 건물 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쓰고요. 알죠? 요거는 또 실기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파시는 분들은 건물하고 토지가 재고 자산이 되겠죠. 맞죠? 왜냐면 판매 목적이니까. 이건 말 문제. 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유형 자산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태가 있어야 돼요. 유형이니까.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저께부터 했던 투자 자산부터는 다 비유동 자산이 1년을 초과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자산이다. 알죠? 정의 좀 외워주시고 정의도 출제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유형 자산의 예시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정 과목 딱히 어려운 건 없으시니까 몇 개만 설명할게요. 여기. 자, 일단 여러분들 토지는요, 외워주실 게 감가상각이라는 걸 안 한다라는 걸 좀 외워주세요. 감가상각 안 한다. 그럼 감가상각이 뭔지 지금은 찍먹만 할게, 찍먹만. 혹시 감가상각이라고 들어보세요? 감가상각?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건물 처음에는 저희 학원도 건물이 멀쩡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건물 같은 거 유형자산 있잖아요. 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낡아지는 거 보이죠? 그럼 사용하면은 다 사용하면 우리 비용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있죠? 둘 다 사용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용하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가 감가상각한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그 말은 감가상각이 되려면 사용 가능해야 돼요. 일단 사용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사용 기간이 있어야 돼요. 사용 기간. 네, 여러분 토지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안 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면 토지는 여러분들 토지가 불타면 없어져요. 강원도가 죄송해요.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들 죄송해요. 강원도가 불타면 강원도가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 사라져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영원하죠. 영원. 맞죠? 영원하다라는 건 사용 기간이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원칙이. 알죠?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죄송해요. 토지는 사용 기간이 무한하니까 영원하죠. 영구적. 맞죠? 영구적이니까 감가상각을 못 해요. 알죠? 자, 그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계 형태를 기계장치라는 개정 과목 써요.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뭐 지하철, KTX, 뭐 우리 승용차, 트럭, 이런 배, 이런 것들은 다 탈 것들이죠, 탈 것들. 우리가 탈 것들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면 그냥 배 이런 것들 다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다 탈 것들. 알죠? 탈 것들을 다 차량 운반구라고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차량만 차량 운반구라고 하진 않아요. 회계에서는요. 알죠? 비행기 이런 거 없어요. 개정 과목. 자, 그 다음에 비품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비품은 패스. 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요 개정 과목이 좀 익숙해.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 뭔지 설명. 자, 들어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면 내가 건설학과 출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원장님도 건물 좀 어떻게 좀 지으실 줄 아시는데 내가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굳이 외부인을 써가지고 건물 지으면 돈 무지하게 들어가. 특히 인건비 같은 거 무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남한테 살 필요가 있나? 좀 싸게 할까?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해당 유형 자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실제로 조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서 막 사가지고. 그래서 비싸게 파시는 분 계시고. 맞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이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 출제해요, 건물. 왜냐면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건 건설 중인 거예요? 건설이 완료된 거예요? 건물. 건설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형태만 딱 잡혀져 있는 거죠. 건물 완공가 안 된 거. 그걸 회계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돈을 막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죠.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회계 대원칙은 자산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완공이 안 됐으니까 잠시 임시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빼내면서 건물로 대체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건설 중이 아니니까 빼면서 건물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건설 중인 자산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감가상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못 하는 거예요. 아셨죠? 대비하셔야 돼. 건물은 사용 가능한 형태니까 감가상각 합니다.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맞죠? 아직 아니니까 감가상각 안 한다라는 거 잘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요거. 자, 좀 이따가 말 문제 풀어보고 한 방에 말 문제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유형 자산에 잘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원가 엄청나게 잘 냅니다. 말 문제로도 정말 많이 냈고요.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심지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취득원가라는 정의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취득원가는 우리 회사 경영진이 의도한 상태 또는 경영진이 의도한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가 실제 기업회계 기준의 취득원가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셔야 여기 있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여태까지 수수료,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열심히 했죠. 했으니까 패스. 재고자산에서 이미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요 설치비예요, 설치비. 다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기계장치를 몇 대라고 할까? 기계장치를 한 50대를 산 50대? 기계장치를 50대를 사왔는데 총 얼마 주고 샀냐면 2억 주고 샀대, 2억. 그렇죠? 2억 주고 샀는데 기계장치 50대면 워낙 또 여러분들 설치할 장소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50대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장치 50대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1,000만 원 썼대요. 1,000만 원. 그럼 그 1,000만 원은 어떤 성격이냐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자산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죠. 내가 원하는 장소, 설치비. 맞죠? 그 장소가 있어야지만 기계장치가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설치비도 우리가 기계장치에 얹어야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빨리 이 개념에 익숙해지셔야 돼. 자산 취득하느라고 쓴 건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꼭. 이게 회계적 개념이에요. 되게 중요함.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토지하고 나중에 건물을 빌려 쓰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을 사시면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공인중개사분의 중개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럼 공인중개사분한테 뭐 내요? 그죠? 수수료 내야죠. 맞죠? 또는 우리가
등기 같은 거 혹시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띄워봐야 되거든요. 등기. 알죠? 그걸 법무사분이 해줘요. 법무사분이. 알죠?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지출이 있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알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말 많잖아요. 건설업 지금 워낙 잘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 잘 아파트 같은 거 잘 안 살려고 하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힘드시다 봐도 뉴스에 뜨죠. 그죠? 그럼 우리 회계로 돌아와서 마찬가지예요. 이 지출이 있어야지만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데 쓴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해당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 있죠. 그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거예요.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 쓴 거니까. 아셨죠? 빨리 요 개념에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일상생활 대입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특히 더더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대놓고 출제 진짜 많아요. 세 번째 점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입니다. 별표에 별표. 세 번째 점. 아마 했었을 거예요. 취득세는 어저께 우리 실기도 했었죠? 맞죠? 자산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안 내면 법적인 소유권 인정 안 해줍니다. 나라에서요. 됐죠? 그래서 취득세, 자산.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도 자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외워주실 게 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세는 좀 들어보셨죠? 맞죠? 우리가 자동차세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을 자동차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물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댁에. 맞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 우리 재산세라고 해요. 재산세. 알죠? 그럼 얘네들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일까요? 가지고 있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일까요? 보유 단계예요. 맞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세 내는 거고요. 자동차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선 취득세 내는 거고 건물을 보유하는 과정에선 재산세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보유한다라는 건 취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취득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취득, 내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원하는 장소라는 건 취득하기까지의 지출이 원칙으로 자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럼 보유하면은 이거 세금 매년 내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재산세, 자동차세 나오면 이때는 비용을 써야 돼요. 그렇죠? 계정 과목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계정 과목은 이렇게 세금 같은 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설명. 혹시 여러분 시운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운전?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차 떠올리시죠? 차를 운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공장에서 기계도 운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운전하다. 알죠? 기계를 돌려보는 거 우리가 기계를 운전하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알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기계장치 정말 비싼 거 한 여러분들 20억짜리 사왔대요. 기계장치는 비싼 거 막 2천억도 해요. 반도체 장비. 그래서 20억짜리 기계 사왔대요. 근데 비싸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거 우리가 시운전한다라고 표현해. 시운전. 알죠? 그러면 그 시운전도 취득 원가의 개념에 부합하죠. 내가 기계를 원하는 상태로 쓰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쓴 거니까 이것도 시운전비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기계장치에 더해버려요.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데 쓴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운전비도 우리가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시운전 하느라고 얼마 썼냐면 100만 원 썼대. 100만 원.
왜냐면 그 시운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불러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100만 원 썼는데 근데 우리가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뭐라고 하냐? 여기 시제품이라 시제품. 시제품. 알죠? 그러니까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시제품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20만 원에 팔았대. 시제품도 팔 수도 있거든요. 2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순수하게 시운전비로 얼마 쓴 거예요? 100만 원 썼다가 시제품 팔아서 20만 원 건졌으니까 80만 원 쓴 거죠. 순수하게. 맞죠? 그럼 80만 원 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따구로 표현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방금 사료 따지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운전비는 취득원가니까 지금 사례에서 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100만 원은 가산한 여기 있죠. 시제품 매각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이니까 얘는 20만 원 빼라는 거잖아요. 이 문구에 따르면.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뭔 뜻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시운전비 쓴 것만 더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걸 문구 되게 어렵게 표현해요. 일단 시운전비는 가산하지만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판 거 있으면 빼라. 그럼 종합하면 뭐예요? 80만 원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쓴 것만 더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자,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밑줄 치고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실기도 있으니까. 자,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 갑니다. 교재. 자, 120페이지 그 가로 1번 유형자산의 의 있죠, 여러분. 유형자산의 의. 자, 유형자산의 의에서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밑줄치고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밑줄 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잡으실 건 물리적 실체가 있다. 유형이니까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다. 그리고 사용할 목적이다. 이렇게 세 개 체크. 알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유형자산의 종류 있죠? 가로 2번 유형자산의 종류. 요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자, 첫 번째 칸에 토지 있을 거예요. 토지는 가로 안에 밑줄. 감가,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종류에서 맨 아래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보이시죠? 첫 두 줄 개정까지 밑줄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아직 건설 완료가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개정까지 밑줄 치시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121페이지. 네모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있잖아요. 별표. 네모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너무 중요해, 진짜로. 일단 첫 두 줄 밑줄 치실까요? 계산까지.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이요.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에게 유형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된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하늘색 박스 보이시죠? 하늘색 박스. 취득시 부대 비용. 질문. 여러분, 취득시 부대 비용이 우리 취득부대 비용이잖아요. 맞죠? 취득부대 비용은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나. 알죠? 회계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썼으면 자산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 부대 비용에다가 자산이라고 적어줘. 자산. 자, 그럼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및 설치비 여기에 비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그 설계라고 이제 설계를 지워주시고 자산 취득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동그라미 3번에 설계를 좀 지워주시고 자산 취득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이게 좀 엄밀에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고친 걸로 밑줄. 자산 취득의 밑줄.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 밑줄 치시고 수수료 밑줄. 자산 취득 밑줄, 전문가에게 지급 밑줄, 수수료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은요, 취득세 밑줄. 그리고 띄어서 밑줄.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이제자가 어떤 제자라고 했는지 좀 기억나시는 분, 우리 재무제표 할 때 제자가 여러 표였죠, 여러 표. 그래서 여기서 제세공과금, 여러 세금과 공과금이란 뜻이에요. 됐죠? 왜냐면 시험에 내긴 하거든. 제세공과금 말로요, 말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두 줄 전부 다 밑줄이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를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얘의 순매각 금액은 차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수한 시운전비만 더한다 그 말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저랑 말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인물 있죠? 어저께 나눠드린 거. 어저께 나눠드린 거 피시고. 자, 일단 말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말문제. 자, 말문제인데 어디냐면은 101회 8? 말문제 101회 8번. 어디냐? 여기 있네. 318페이지. 318페이지 가보실래요? 318. 자, 교재 318페이지에 8번. 교재 318페이지 8번. 몇 번인가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닌 거. 답은 2번이 2번. 우리 매입 할인 같은 건 우리 상품 쪽에서도 매입한 금액이 자산에서 까버렸죠. 여기 자산에 더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자산에서 빼는 2번이 답이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기로 갈게요.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로 오세요. 자, 2페이지로 오시고 회사는